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입니다. 오늘은 푸조 408의 시승을 위해서 지금 성송에 마련된 시승 팝업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푸조 408은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차량입니다. 기존에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됐던 308을 사실 좀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스타일링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경쟁 모델 비슷한 차량을 정말 찾기 힘들 정도로, 물론 요즘에 람보르기니 우르스 닮았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에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 푸조 408만의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 레이아웃을 보면은 외건 스타일 같기도 하고 크로스오버 스타일 같기도 하고 쿠페 스타일 같기도 한 굉장히 독특한 이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푸조 408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시장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 다음에 1.2 가솔린 모델, 이렇게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1.2 가솔린 모델만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얼루어, 그 다음에 GT 두 가지 트림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들은 이제 GT 트림의 차량들입니다. 자, 일단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뻗어나가는 듯한 이러한 라인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푸조의 새로운 로고가 가운데에 적용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408이라는 숫자도 그 로고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GT 트림은 이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흡사 이제 송곳니처럼 보이는 이 주간 주행등도 푸조 브랜드가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측면부의 휠 같은 경우에는 이프라이머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미쉐린의 이프라이머시 타이어 19인치 휠이 적용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연비 중시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측면에도 이 푸조 로고가, 새로운 로고가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손잡이는 클래식한 형태이긴 합니다. 요즘은 이제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개발 기간이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좀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푸조 408은 308과 마찬가지로 함께 308과 함께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개발 기간만 한 7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308과 408 두 모델이 모두 이제 양산이 결정돼서 시장에 출시가 된 거죠. 408은 이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아마 308과 차별점을 가지고 선보이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1L 가솔린 엔진의 복합 연비율이 12.9입니다. 준수한 수준의 이런 연비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후면으로 오면 굉장히 독특한 이 디자인 특징이 있습니다. 뾰족하게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 좌우 루프 끝단에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양이과 동물의 귀를 상징하는 귀를 형상화한 이러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조금 생뚱맞은 디자인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의 좀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긴 하고요. 자, 차량의 후면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푸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리어 범퍼의 형상인데요. 플라스틱 소재가 굉장히 두꺼운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푸조의 차량들은 이렇게 넓은 형태의 리어 범퍼 디자인이 좀 선보이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408만의 특징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차량 후미 끝단은 굉장히 날카로운 형태로 스포일러처럼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적재 공간은 자동으로 열리는 이 도어를 갖추고 있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 자체는 530리터를 넘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2열 시트를 모두 접는 경우에는 1600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공간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들이 작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밴드라든지 2열 시트로 접을 수 있는 레버들도 이렇게 좌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접었을 때 실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러기지 스크린이 이 도어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짐을 실을 때 러기지 스크린을 올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번거로운 동작 없이 그냥 도어만 열어서 바로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런 편리함도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스타일이 굉장히 좀 화려한 차량이긴 하지만 이러한 좀 실용적인 부분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자, 파워트레인은 국내 시장에는 1.1L 가솔린 파워트레인만 적용이 됐습니다. 131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무난한 이 주행성을 가지고 있는 엔진, 무난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상생활 영역에서 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은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남는 엔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 시장에는 150마력과 180마력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솔린 모델만 들어왔고요. 자, 이 엔진이 조금 사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1.6L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새롭게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1.2L
1.2L 엔진에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엔진이 곧 있으면 변경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점들, 그러니까 조금 더 출력 높고 연비가 좋은 이 엔진 파워트레인을 원하신다면 좀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무난한 연비 성능을 보이는 엔진 또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1.1L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실내 공간은 기존에 출시됐던 이제 308과 아주 유사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콕핏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또 운전자 중심의 이러한 실내 구성 이런 것들도 308과 아주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가속 페달 왼쪽 풋레스트도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고, 가속 페달 모두 GT 모델이기 때문에 금속 플레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푸조가 보여주고 있는 아이코핏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코핏만 해도 이제 거의 처음 반영된 지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앉았을 때 디지털화된 모습, 세련된 모습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아이코핏은 독특한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위로 이제 계기판을 봐야 되는 형태이긴 한데요. 자, 먼저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그래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자, 자세히 보시면 이 위쪽에 스크린이 하나 더 있고, 이것을 이제 반사시켜서 운전자에게 좀 입체감을 주는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구현되어 있는 거고요.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좀 작은 크기입니다. 운전할 때 굉장히 경쾌하게 조향할 수 있는 작은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 오른쪽에는 메뉴 버튼들 나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제 10인치를 조금 넘는 크기의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고요. 터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좀 반응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톰톰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국내 현지 내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사용하는데 약간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무선을 통해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애플 카플레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애플 카플레이 화면은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이제 터치 형태의 이런 버튼류들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변경이 또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메뉴들은요. 하지만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손자국이 많이 남는 이러한 점들은 좀 아쉬워 보이고요. 또 공조 장치는 이 디스플레이 상에 이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물리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한번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구성이기 때문에 공작지를 바로바로 조작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 그 다음에 기어 셀렉터는 이렇게 작은 레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는 이 버튼들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푹신한 타입입니다. 앉자마자 이 부드럽게 몸을 받쳐주는 이 시트를 바로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자, 차량의 크기가 308보다 훨씬 큰 차량입니다. 긴 휠베이스를 통해서 2열 공간에 좀 여유가 있는데요. 일단 앉아봐도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이 하나 이상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발을 놓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순하게 차량의 크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2열 공간의 거주성,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열 시트 역시 굉장히 푹신푹신한 이런 시트의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공간은 지금 키가 170인 저한테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이런 머리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쿠페 스타일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머리 공간이 좀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일단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트가 1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말랑말랑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장감이 굉장히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푸조 408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서 좀 외곽 지역까지 살짝 나와서 와이닝 로드를 주행하고 있고요. 좀 전에는 고속 주행로를 좀 주행을 하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장단점이 명확한 차량입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굉장히 푹신한 시트가 몸을 잘 받쳐주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드는 이 중요한 요소를 이 시트에서 일단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의 전반적인 성격 자체도 1.1L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배기량의 한계 이런 것을 떠나서
엔진 회전수도 굉장히 부드럽게 올리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편안하게 좀 부드럽게 뭐 시내 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주행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주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스펜션 세팅도 비교적 뭐 지나치게 뭐 과거의 이런 푸조 브랜드들의 다른 차량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좀 대중적인 성격으로 많이 그동안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푸조의 또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308 이후로 푸조는 조금 더 대중적인 브랜드로 이제 조금 더 이동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308과 같이 개발된 이 408 역시 그러한 성격들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외관의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좀 강인한 인상을 좀 보이는 이 외관 특징을 보여줬던 반면에 이 1.1L 가솔린 엔진의 전반적인 특징은 좀 무난하고 좀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속 페달의 반응도 요즘엔 사실 이런 반응에 뭐 차량들을 이렇게 흔하게 만나긴 좀 어려웠었는데 어느 정도 좀 깊게 밟아도 좀 천천히 이제 RPM 회전수를 올리면서 가속을 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1.1L 가솔린 모델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뭐 150마력, 180마력까지 출력이 높인 모델들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가솔린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올 10월에 2023년도 10월에 이 1.1L 가솔린 엔진이 다른 엔진으로 좀 변경이 됩니다. 1.6L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엔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뭐 출력이라든지 연비 부분에 있어서 그때 되면 이제 지금 이 1.1L 가솔린 모델보다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하시고 뭐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더 기다리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분명히 가격은 지금 1.1L 가솔린 모델이 훨씬 좀 저렴할 테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L 모델만으로도 뭐 연비도 준수한 편입니다. 11을 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강한 토크감을 살리는 엔진은 아니지만 뭐 일상에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 없이 좀 무난하게 좀 탈 수 있는 엔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퍼포먼스를 조금 중시하는 분들, 뭐 출력이 좀 높은 사양이라든지 좀 가속했을 때 차량이 좀 민첩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크게 추천드릴 만한 이런 전반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차량의 정숙성은 뭐 비교적 조용한 편이고요. 오히려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좀 묵직한 사운드를 좀 들려주는 것처럼 좀 맘에 드는 엔진 사운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속도를 높여서 이제 고속 주행로에서 좀 주행을 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뭐 소음이라든지 뭐 다른 차량의 뭐 사이드 미러 쪽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들려오는 풍절음 이런 것들도 크지 않아서요. 비교적 조용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것도 뭐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스티어링 휠은 처음에는 사실 좀 적응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시승을 하면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작은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좀 더 예민하게 민첩하게 이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이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스티어링 휠이 아이코핏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이제 계기판의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스티어링 휠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푸조 측에서는 스티어링 컬럼을 뭐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계기판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이콕핏 자체가 조금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 조향 감각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지금 스포츠, 노멀, 에코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고요. 각 주행 모드에 따라서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이 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엔진 사운드가 살짝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하지만 뭐 엔진 자체의 뭐 배기량도 작고 기본적인 세팅 자체도 스포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노멀 모드, 에코 모드, 뭐 다른 주행 모드들과 그렇게 큰 차이점을 현격하게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를 시승을 했었는데 요크 스티어가 장착된 테슬라 모델 S 시승을 했었는데요. 향후에 이 아이콕핏도 그러한 요크 스티어가 좀 적용되면은 계기판 보기도 훨씬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푸조 브랜드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도 조향하는 데 있어서도 좀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이런 변화를 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이제 노멀 모델과 GT 모델 두 가지가 출시가 되고 있고요. GT 모델은 4,60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 대비 성능에 있어서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원하신다면 선택지의 하나로 좀 올려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좀 파워트레인의 다변화가 좀 푸조 브랜드에 있어서는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성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